뷰를 사용하면 그런 이점이 있다 라는 말을 했었었는데 여기서도 인덱스를 찾아보면서 옵티마이저가 있길래 한번 가지고 와봤어. 이 실행 계획을 세우는 애가 옵티마이저인데 이 자체에서 옵티마이저 자체에서 SQL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최적의 처리 경로를 생성해 준대.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동작 방식은 SQL이 들어오면은 파서라는 애가 이제 여기서 문법 검사하고 구문 분석을 해주고 그 상태로 옵티마이저에서 넘기면은 이 옵티마이저에서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 이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트를 계산해 가지고 이 통계 정보를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비용이 적은 그런 SQL 그 실행 계획으로 실행하는 거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 하나랑 그 다음에 규칙 기반 옵티마이저가 있어. 규칙 기반은 약간 우선순위를 이제 내장해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실행 계획을 세우는 건데 현재는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가 가장 많이 쓰이고 우리가 쓰는 MySQL에서도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가 쓰이지. 그래서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는 이제 이 실행 계획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여러 가지 계획들을 이 딕셔너리라는 통계 정보가 있어. 그 통계 정보에서 이제 비용들을 다 계산을 하는 거야. 1번 계획은 뭐 이 정도가 비용이 산출되고 2번 비용은 산출되고 그 중에서 최소 비용을 가지고 있는 실행 계획을 선택해서 이 실행 엔진한테 넘겨준다, 계획을.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용자에게 결과를 이렇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동작이 된다. 그래서 얘를 근데 인덱스 설명하는데 왜 얘를 설명했냐면 우리가 인덱스를 만들고 이제 인덱스를 설정을 해줘도 이 옵티마이저에서 만약에 굉장히 값이 많이 나오는 값이야. 예를 들어서 뭐 전체 검색을 한다든가 select 별 from 뭐 북에 대한 거를 다 가지고 와. 뭐 이런 것들은 인덱스가 생성이 되어 있어도 인덱스가 생성이 되어 있어도 옵티마이저에서 그냥 이 풀스캔으로 쭉 얘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해주거든. 뭐 스캔 방식이나 이런 거는 뒤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그래서 이런 이 옵티마이저라는 개념이 있다. 약간 맛보기식 설명이었고 그다음에 인덱스 이 추가적인 쓰기 작업과 저장 공간 활용해서 이 포인트는 이거지. 테이블 검색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자료 구조이다. 그래서 특징 중에서는 뭐 정렬된 상태로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삽입 수정할 때는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인덱스를 이 삽입 수정할 때 비효율적인 거는 밑에서 또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논 클러스터 인덱스와 개념이 헷갈려서는 안 되는데 이거는 뒤에서 또 자세하게 해줄게. 종류 이 인덱스에서 알고리즘을 크게 두세 가지를 써. 근데 그 중에서 좀 대표적인 것만 가지고 왔거든. 이제 비트리 알고리즘 쓰는 거 하나, 해시 테이블 사용하는 거 하나. 그래서 비트리를 혹시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이너리 트리라고 이제 이진 트리라고 대부분 많이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이진 트리의 약간 약점을 보완해서 나온 게 비트리거든. 그래서 이진 트리가 이상적인 그림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지. 그래서 이게 이 시간 복잡도가 5에 로그 n이 나오잖아.
이건 잘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건 아주 이상적일 때의 그림이고, 한쪽에서 되게 편향되게 생겼을 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에 생겨야 되는데 여기 안 생기고 자꾸 일로만 가. 아주 극단적인 예지. 그러면은 얘를 찾기 위해서는 이 최악의 이제 그 시간 복잡도를 구하면 5의 로그 n이 아니라 5의 n이 나와버려. 왜냐면은 이 n번째 자식 노드까지 n번을 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최악의 방법을 이제 좀 보완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 트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크게 비트리하고 레드블랙 트리가 있지.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비트리를 보면 정확히 말하면 B 마이너스 트리야. B 마이너스 트리. 이제 얘는 이렇게 치우치지 않도록 이 레벨을 맞춰줘. 이 레벨하고 이 옆에 이 자식 노드수를 규칙으로 맞춰줘. 그래서 얘가 일로 치우치지 않게 일로 치우치면 이 회전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회전이 돼. 회전이 돼가지고 만약에 1, 2, 3이면 잠깐만 1, 2, 3 회전되면 2, 1, 3 얘 없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레벨을 맞춰줘. 그래서 치우치는 경향이 없게끔 모든 상황에 이제 시간 복잡도가 5의 n로그 n이 n로그 아니라 로그 n이 되게끔 이렇게 해서 맞춰주는 게 B 마이너스 트리고. 근데 우리가 이제 쓰는 이제 MySQL InnoDB 엔진을 사용하는 그 데이터베이스 대부분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들은 B 마이너스 트리를 사용하지 않고 B 플러스 트리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거든. 그래서 이거는 똑같아. 이거랑 똑같은데 여기서 이 마지막 노드들이 이 마지막 리프 노드가 되게 많을 거잖아. 얘네들이 다 연결 리스트로 연결돼 있어. 이렇게 연결돼 있어. 그래서 B-3, B 플러스 3를 알고 이걸 들으면은 더 이해가 잘 갈 것 같아. 지금 이 그림이지. 그래서 B-3 인덱스, B 플러스 3도 이용하고 B-3를 이용하는 것도 있어. 그래서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 인덱스에서 채택한 알고리즘이고, B 플러스 트리와 B 마이너스 트리가 조금씩 달라. 그래서 어떤 점이 다르냐면, 이제 B 플러스 트리에서는 얘를 제일 맨 위에 노드를 루트 노드라고 하고, 그 밑에 중간에 어떤 노드가 있든, 어떤 레벨이든, 맨 마지막 리프 노드를 제외하고는 브랜치 노드라고 해. 근데, 이 마지막 이 리프 노드에만 데이터가 있어. 그러면은 이 중간 노드들은 뭐냐? 이 중간 브랜치 노드들은 뭐냐? 내비게이터라고 생각하면 돼. 약간 이제 길을 찾아주는 그 길을 찾아주고 이렇게 그 인덱스 범위에 따라서 그 이제 길을 나눠주는 그 이상 그 이하 역할도 아닌 길잡이 역할이고 우리가 찾고 싶은 데이터를 모두 이 리프 노드에다가 이렇게 달아져 있어. 그래서 한 가지 좋은 점은 우리가 풀스캔 할 때 굉장히 효과적이야. 왜냐면 풀스캔이 이제 전체 테이블을 다 하나하나 다 검색하는 거거든. 그러면 만약에 이 연결 리스트로
안 이루어진 B- 트리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여기 내려와도 여기에 데이터가 있겠지. 여기에 그 데이터에 관한 정보가 있겠지. 그래서 여 보고 얘 보고 올라가서 얘 보고 그래서 요 갔다가 얘 보고 얘 보고 얘 보고 올라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탐색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B+3에서는 이렇게 돌아갈 필요가 없어. 이 연결 리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결 리스트에 모든 데이터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로 한번 가서 돌아갈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바로 다 찾을 수가 있어. 그래서 풀스캔 할 때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 인덱스에서 채택하는 알고리즘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풀스캔 할 때도 우리가 모든 컬럼에 인덱스를 다 부여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모든 쿼리를 인덱스를 사용하는 쿼리를 만들 수도 없고 무조건 풀스캔을 할 때도 있을 텐데 그럴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우리 B 플러스 트리를 자주 이용한다. 하지만 이 단일 데이터를 찾을 때는 이거 효율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B 마이너스 트리는 얘가 연결 리스트로 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도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있고 리프 노드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단일 데이터를 찾을 때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찾고 싶은 데이터가 3번에 있어. 그러면 이 리프 노드가 아니라 B 플러스 트리에서는 얘로 여기까지 끝 리프 노드까지 가야 돼. 지금 브랜치 노드가 하나밖에 없는 그림이지만 대부분의 이제 인덱스 정말 실제 데이터들은 이 브랜치 노드가 진짜 정말 많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도 중간에 이렇게 3번이면 여기서 바로 찾을 수 있는 걸 끝까지 들어가서 이 리프 노드까지 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단일 데이터를 찾을 때는 조금 더 느릴 수가 있겠지?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항상 정렬된 상태를 유지한다. 우리 이 인덱스의 특징인데 인덱스 이 데이터는 정렬될 수도 있고 정렬이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이 인덱스 이 페이지 이거만큼은 무조건 정렬이 되어 있어야 돼. 그리고 특정 기준보다 크거나 작은 값을 찾기 유용하다. 얘는 정렬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건데 이 해시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키값을 해시해가지고 이 키값에 대한 그 밸류 값을 이 버킷이라는 데에 넣어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정렬이 안 돼 있어. 그냥 이 해시한 값을 키값으로 가지니까 정렬이 되어 있을 수가 없지. 근데 이 정렬이 안 되어 있는 거의 단점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A부터 C까지에 있는 걸 찾고 싶다고 했을 때 우리 이 B 플러스 트리 알고리즘에서는 이렇게 찾아서 이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A부터 C까지 바로 찾을 수 있거든. 근데 해시 인덱스에서는 정렬이 안 되어 있으니까 A 찾고 B 찾고 C 찾고 이렇게 동등 조건으로 찾아가야 돼. 그래서 굉장히 그 동등 비교가 아니라 이런 범위나 뭐 이런 이거 뭐라 하지? 부등호 할 때는 비효율적이지. 근데 동등 비교에서는 다 알겠지만 키값으로 찾으니까 5의 1이라서 굉장히 빠르지. 그리고 정렬할 필요가 없으니까 삽입 삭제도 굉장히 빠르고. 우리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중간에 넣을 데가 없긴 한데 만약에 여기 J가 없고 여기에가 만약에 K라고 되어 있을 경우에 J가 들어갈 경우에는 K를 밀고 J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삽입이나 삭제해서 정렬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살짝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건 결과적으로 대부분 이 B 플러스 트리 알고리즘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 B 플러스 트리를 왜 쓰는지를 알면 좋을 것 같아. B 플러스 트리 알고리즘
이제 장점이 있지. 이렇게 연결 리스트로 구현이 되어가지고 풀스캔 할 때 좋고, 그다음에 뭐 범위 탐색이나 크거나 작은 값 찾을 때 굉장히 좋고, 그리고 트리지만 밸런스가 깨진 트리를 막아주니까 그걸 그래서 더 좋고, 하지만 삽입과 삭제 시에는 안 좋고, 그리고 리프 노드에 모든 데이터와 키값이 저장되어 있고, 이런 특징을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인덱스의 구조를 볼 건데, 인덱스의 구조가 두 가지 구조가 있어. 클러스터드 인덱스하고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 두 가지가 있거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왜 나누냐면, 왜 나눈지는 나중에 설명하고, 이제 이 클러스터드의 이 단어 뜻을 보면 군집이나 군집화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군집화 된다는 말을 조금 얘랑 끼워 맞추기를 하자면, 데이터와 인덱스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걸 인덱스라고 생각했을 때 아주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인덱스 키 값이고, 뭐 오토 인크리먼트라고 생각하면 오토 인크리먼트로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1에서 4, 7, 15 이런 식으로 이제 B 플러스 트리가 있겠지. 그래서 이 1페이지에서 만약에 우리가 1에서 4 중간에 뭔가가 우리가 찾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은 이 1페이지를 보는 거지. 그래서 1페이지에서 이 키값이 있어.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있는데, 이 클러스터드 인덱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키값과 정말 실제 데이터들 있잖아. 그 데이터들이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바로 붙어 있어. 그래서 바로 찾을 수가 있어.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클러스터드 인덱스로 설정된 이 컬럼을 중심으로 우리 실제 테이블이 정렬이 되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북 테이블에 이 클러스터드 인덱스가 이 오토 인크리먼트로 잡아놨다. id라는 오토 인크리먼트로 잡아둔 프라이머리 키가 클러스터드 인덱스다. 그러면은 이 테이블이 그 오토 인크리먼트 1, 2, 3, 4, 5, 6 차 이렇게 순으로 정렬이 돼. 그 상태로 여기에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진은 이 자세한 사진 밑에 나오거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자세히 볼게. 그리고 특징 다시 한번 보면은 뭐 테이블당 단 하나의 클러스터 인덱스를 가질 수가 있어. 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클러스터 인덱스에 설정된 그 컬럼 값으로 우리 테이블을 정렬한다고 했잖아. 근데 만약에 클러스터드 인덱스가 여러 개야. 일단 두 개라고 해보자. 두 개야. 그러면은 우리는 같은 데이터지만 테이블을 우리가 저장하고 있는 테이블을 두 개나 저장하고 있어야 돼. 클러스터드 인덱스 첫 번째에 정렬된 그 테이블 하나, 두 번째 컬럼으로 된 정렬된 테이블 하나. 굉장히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겠지. 클러스터드 인덱스 만약에 두 개가 아니고 뭐 네 다섯 개인데 한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이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면은 완전 큰일 나겠지. 그래서 단 하나의 클러스터 인덱스를 가질 수도 있고 클러스터 인덱스를 안 가질 수도 있어. 해당 컬럼 기준으로 자동 대신 클러스터 인덱스는 해당 컬럼 기준으로 우리 테이블이 자동으로 정렬되고, 이거는 여러 개 복사본이 필요. 이거는 단 하나의 클러스터 인덱스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하면은 자동으로 클러스터 인덱스가 생겨. 자동으로 클러스터 인덱스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 리프 페이지 자체가 데이터야. 그래서 옆에
잠깐 밑에를 보면 지금 리프 페이지 보이지? 여기에 이 테이블 보여? 이게 이렇게 붙어 있어. 이 자체가 그냥 데이터인 거야.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고, 그다음에 검색 속도가 논 클러스터드 인덱스보다 빠르다 라는 말은, 이 논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곧 설명하겠지만 이 데이터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 자체가 데이터가 아니라 이 데이터의 번지수를 저장해. 이렇게 1-1, 1-2. 그래서 이 번지수를 가지고 우리가 흰 메모리에 있는 그 데이터에 접근을 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메모리를 한 번 더 접근을 해야 되니까 검색 쪽에서는 확실히 클러스터 인덱스가 더 빠르겠지. 하지만 이제 삽입 수정 삭제가 느리는 이유는, 이게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게 오토 인크리먼트라서 굉장히 효율적이라서 뭐 안 느껴지겠지만, 우리가 새로 들어온 만약에 오토 인크리먼트가 아니라 알파벳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볼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저 아이디 중복을 검사하는 유저 아이디가 들어갔다고 쳐보면, 만약에 ABCD가 들어가. ABCD라는 어떤 아이디가 있고, 존 7645라는 아이디가 있어. 근데 그 중간에 C팍이라는 아이디가 중간에 가입을 했어. 그러면 우리는 이 유저 아이디로 이 테이블이 정렬이 돼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이 C팍이라는 데가 ABC잖아. 그럼 이 세 번째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A와 J 사이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게 만약에 데이터가 지금 3개라서 그렇지만 수만 개다. 그러면은 이 중간에 이 껴있는 이 위층은 상관없겠지만 밑에 층은 다 한 칸씩 밀리게 되겠지. 굉장히 많은 시간과 자원이 걸리니까 삽입 수정과 삭제는 느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생각해보기. 이번에 내가 새로 도입한 이제 약간 코너 속의 코너. 우리가 PK를 오토 인크리먼트로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해. 그래서 이 이유를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대충 뭐랑 비교해도 좋을 것 같냐면, 이메일. 우리 이메일 그거지? 중복 뭐라고 했더라? 유니크하지? 값이 유니크하고 이메일을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해도 전혀 무방하단 말이야. 기본 그 제약 조건에 충족한단 말이야. 근데 오토 인크리먼트하고 이메일하고 오토 인크리먼트가 훨씬 더 권장이 돼.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봐. 찬이. 아, 응. 음, 모르겠어. 힌트를 하나 줄게. 음, 방금 얘를 내가 괜히 들은 게 아니야. 아까 유저 아이디를 했을 계속, 때 내가 얘를 들었고, 계속 힌트는 증가시키는, 이거야.
음. 알겠는 사람 말해줘. 자, 그 모르면 칸에 들어가는 방금 못 데이터가 들은 것 적어서 같은데? 누구? 뭐?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숫자 오토 인크리먼트로 하는 게 더 데이터 적게 들어서. 오, 그것도 맞아. 그것도 아, 그래? 맞아. 근데 이거에 비하면 더 큰 이유가 하나 있어. 아무튼 그것도 맞아. 그럼 천천히 일단 생각해 보자. 논 클러스터드 인덱스를 들어가 볼게. 얘는 우리가 왜 얘가 필요하냐면 이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하나밖에 못 만드는데 우리가 인덱스를 사용해야 될 때는 많을 수도 있단 말이야. 우리가 인덱스를 뭐 어떤 이 프라이머리 키나 뭐 이런 클러스터 인덱스만이 아니라 우리가 논 클러스터 인덱스를 사용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인덱스를 한 테이블 내에서 여러 개의 인덱스를 구현하고 싶을 때 이 논 클러스터드 인덱스를 쓰는데 얘는 일단 이 자체 테이블이 이 논 클러스터 인덱스로 정렬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인덱스 페이지는 이 인덱스 페이지와 이 키 값들은 정렬이 되어 있어야겠지. 이제 리프 노드에 원래 이제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데이터가 들어갔지만 얘는 직접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데이터 주소가 들어가. 그래서 우리 데이터들이 이 모여 있는 그 힙 영역에 그 주소로 이제 저장이 돼서 한 번 더 참조해야 돼. 그래서 인덱스 페이지만 정렬되고 원본 데이터는 정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위에 클러스터드 인덱스보다 뭐 수정, 삽입, 삭제에서만큼은 더 빠르겠지. 왜냐면 얘만 정렬하면 되니까 이 원본 데이터는 건들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얘는 240개의 인덱스를 만들 수 있대. 이렇게 만들면 진짜 뒤통수 맞지. 그리고 유니크 키를 생성하면 자동으로 논 클러스터드 인덱스가 생성된다. 얘는 이제 MySQL 엔진에서 MySQL 엔진 사용하는 엔진이 InnoDB라고 있는데 그 InnoDB에서 유니크 키를 생성하면 자동으로 논 클러스터 인덱스가 생성하게끔 이제 만들어줬어. 이 이유도 한번 생각을 꼭 해봤으면 좋겠어. 이거 내가 안 써놨네. 생각해보기. 이 이유도 한번 생각해봐. 지금 한 1분 줄게. 자, 1분 됐고. 동작 방식. 뭐지? 생각해보라고 하고 얘 왜 안 알려줘? 이거 뭐하는 놈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따 알려줄게. 이제 이거는 진짜 실제 이제 그 B 플러스 트리의 이제 스트럭처 클러스터드 인덱스에서 완전 실체는 아니지만 그 모형 실제 같은 그 위에 거보단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 그래서 루타 인터미디에이트 레벨 이거를 브랜치 노드고 리프 노드 이렇게 해서 이제 페이지에 따라서 이제 리프 레벨에는 우리 그 인덱스 키 값과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사이는 연결 리스트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
얘는 이제 MySQL에서 인덱스의 그림인데 얘도 똑같지? 계속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이제 페이지 번호, 인덱스 키, 그리고 그 밑에 자식 로드 이거 오타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2, 3이 아니라 4, 5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 4, 4, 9, 4, 5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잘못 나온 것 같고 아무튼 그 밑에 자식 노드들 이 담겨 있는 이 브랜치 노드 그리고 리프 노드의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 대충 이제 여기까지 뭔가 들었으면은 뭔가 인덱스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인덱스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구나 까지는 알면 좋겠어. 모르면은 물어봐. 모르면 물어보고. 그리고 스캔 방식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인덱스를 결론적으로 왜 쓰느냐. 이 검색에서 효율적으로 검색하기 위해 성능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이 인덱스를 사용한다고 했잖아. 그 위에서 내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우리가 이 삽입 수정할 때 비효율적일 수도 있잖아. 그리고 인덱스는 이 따로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돼. 이런 인덱스 데이터를 우리가 얘가 10%인가? 이 테이블 크기의 10%인가 정도 메모리를 잡아먹거든. 이런 데이터들, 인덱스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저장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인덱스를 만들면 메모리도 잡아먹지. 삽입 수정할 때는 따로 그 저장한 인덱스도 이렇게 정렬도 해줘야 되고 복잡하고 이렇지. 그렇다고 딜리트 이런 업데이트 이 삽입 수정이 이 리프노드 페이지의 삽입 수정도 있지만 그것도 있거든. 그 업데이트 딜리트 쿼리. 그래서 이 쿼리들도 이 셀렉트만 효율 좋으려고 이거 업데이트 딜리트 또 뭐 있냐? 이거 다 버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 이건 두 개 넘는데 삽입 수정 이런 거는. 근데 그럼에도 인덱스를 쓰는 이유는 삽입이나 수정할 때도 셀렉트가 들어가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조회할 때는 당연히 셀렉트지만 어떤 특정 행을 이제 업데이트하고 삭제하기 위해선 그 행에 대해서 그 행을 알아야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든 삭제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쿼리가 들어가려면 이제 셀렉트 쿼리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무조건은 아니지만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쿼리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인덱스를 굉장히 유명하고 각광받고 성능을 높이는 방법 중에 유명한 방법 중 하나이다. 이 인덱스를 잘 알아야 된다. 를 알고 이제 또 들으면 이해되는 깊이가 다르겠지. 그리고 스캔 방식. 이 테이블 스캔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풀 스캔이고 인덱스 스캔이 그 범위 스캔이라고 할 수 있는데 테이블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읽으면서 조건에 따라 결과를 추출하는 거야. 그냥 진짜 막말로 다 본다. 무식하게 다 본다.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 select 별 from book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select 별
굉장히 유명한 그런 것들은 어차피 모든 데이터를 다 읽어야 되겠지. 그러면은 굳이 인덱스를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하나하나 더 읽는 게 빠르잖아. 왜냐면 인덱스 방식이 이 인덱스 페이지를 또 타고 가야 돼요. 우리 그냥 이 물리 테이블에서 그냥 바로 읽으면 더 오히려 빠른데 이 대량의 데이터를 읽을 때에는 오히려 인덱스가 더 느리단 말이야. 왜냐면 그 이유는 이 인덱스 페이지가 바로 데이터 테이블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인덱스를 탔다가 얘 찾고 얘 이렇게 전체적으로 탐색을 해야 하고 이 메모리도 되겠지? 플러스 더군다나 얘는 그나마 괜찮아. 얘는 그나마 정렬되어 있고 그냥 뭐 그나마 괜찮다고 쳐. 얘 이 클러스터드 인덱스가 그나마 괜찮다고 쳐. 근데 이 논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끔찍해. 얘 갔다가 얘 주소값 메모리로 갔다가 왔다가 와서 왔다가 거의 창조 경제지. 진짜 이렇게 뭐 하기도 쉽지 않지.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잖아.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이 카디널리티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중복도가 많은 뭔가 데이터 양이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인덱스를 사용하기보다는 이제 차라리 풀스캔이 더 빠를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고 인덱스 설계를 굉장히 잘 해야겠지. 그래서 읽어보면은 모든 데이터가 답이 되는 경우 그리고 인덱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원래 기본적인 인덱스가 존재하지 않으면 무조건 테이블 스캔을 해. 그리고 이제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가 많은 경우 내가 이것 때문에 옵티마이저를 처음에 소개를 했는데 이 옵티마이저가 굉장히 똑똑한 애인 게 뭐냐면 얘가 이제 실행 계획을 이렇게 싹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비용이 가장 작은 걸 통계를 내서 이 비용 작은 거 딱 그거를 골라가지고 SQL 이제 계획을 넘겨준단 말이야. 거기서 우리가 인덱스를 했을 때 이 메모리도 투자하고 막 삽입 정렬의 그 불편함도 감수하고 했는데 여기 옵티마이저가 근데 그 풀스캔이 더 빠른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럴 때는 조건 만족하는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인덱스가 존재해도 인덱스도 찾지 않아. 그냥 전체 테이블 스캔을 해. 옵티마이저의 아주 스마트함이 돋보이는 그런 특징이지. 그리고 인덱스 스캔을 보면 말 그대로 지금까지 한 거야. 인덱스 스캔. 이제 유일 스캔과 범위 스캔이 있어. 이제 유일 인덱스를 사용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where select where id는 1 이러면 유일한 거지. 이 id가 1인 거는 이 프라이머리 키라고 생각했을 때 유일한 거잖아. 그럴 때 인덱스 유니크 스캔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like 같은 거나 뭐 부등호 where age가 30살보다 작은 사람들 이런 거는 한 건 이상의 데이터니까 레인지 스캔을 써. 이건 종류고 뭐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돼. 이 카디널리티라는 게 있어. 카디널리티는 이제 중복도를 말하는 건데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중복된 데이터가 많아. 그러면 카디널리티가 낮은 거고 중복된 데이터가 없어. 굉장히 다 유니크해. 그럼 카디널리티가 높은 거야. 예를 들어서 인덱스를 고려할 때 우리 카디널리티를 참고하곤 하는데 카디널리티가 이제 성별을 예를 들자면은 남자를 골랐을 때 남자를 골라라. 우리 대한민국 아니면 우리 정보보호학과